네, 어제 대비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섰습니다. 수의 대신에 남색 정장에 검은색 구두를 신었고요. 가슴 왼편에는 수번 503번이 적힌 동그란 플라스틱 배지를 달았습니다. 수번 위에는 나대 불트라고 쓰여 있었는데 나는 이번 사건 공범들을 표시하는 말이고 대는 대기업 뇌물, 불은 블랙리스트, 치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등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는 글자들을 압축한 뜻이라고 합니다. 혐의를 정한 거군요. 네. 이게 어느 한번 얘기했지만 좀 대단한 의원이자 의원이라고. 만약에 영화 그러니까 같은 날 오전에 오후에 뭐 추도식과 최초의 공판 전직 대통령 또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바로 취임한 대통령 이렇게 엇갈리는 거는 영화를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만들면 우연의 남발이라고 욕먹어요.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수갑을 드러낸 장면이었어요. 네, 출석할 때 그렇게 네, 원래 했죠. 마음이 잘 안 드러나는 표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수갑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는구나. 왜냐하면은 이거 가리게 해주거든요. 네, 통상 이제까지 가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네. 사건 관련자들은요. 호송관들이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무조건 다 드러내야 되는데 요즘은 다 가리게 해줘요. 물어도 보고 가리겠냐고. 굳이 안 가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다른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은 다 가리고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수건을 감든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용도 있다고 해요. 조윤선 전 장관은 제 기억으로 옷으로 이렇게 옷으로 가렸던 코트 것 같은 자켓으로요. 그렇게 해줘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그걸 굳이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잖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본인 의식 속에서 나는 죄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부당하게 핍박받고 있다. 자, 이 수갑을 봐라.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수갑을 통해 드러낸 것 같아요. 예. 봐, 내가 이렇게 수갑까지 찼다. 난 죄 없는데. 그런 마음인가 아닌가 여전히. 수갑을 통해서 수갑을 일부러 드러냈네. 네, 선택한 거죠. 그 네. 모습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자. 최순실 씨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법정에서. 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한 사람이 인상적인 분이 유영하 변호사였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아직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혐의들을 어떻게 대처나가고 논지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볼 수 있는 말들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 조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정말 되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오랜 기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제가 오래 받아봤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오랜 기간 받아본 사람으로서 이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서 이 워딩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게 예를 들어서요. 미르 K 재단을 플레이그라운드와 WK 용역 수수 때문에 만들었다. 네. 거기서 글로 돈을 빼내려고 만들었다. 라는 인식이 있고 혐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주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두 소진할 수 없다. 근데 그 말은 그래서 5년 안에 소진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뇌물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어진 논지 같은데 아니 누가 그 미르 K 재단 재산을 임기 내에 소진하려고 했다고 몰아친 적이 없잖아요. 일단. 네, 현지 주머니에 들어온 돈 한 푼도 없다. 그 논리죠. 네. 그러니까 미르 K 재단을 만든 게 임기 2년 남겨놓고니까 5년 내에 소진될 수 없다는 건 사실관계도 맞지 않지만 이렇게 임기 내에 다 소진하려고 했지. 이런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혐의를 스스로 씌운 다음에 스스로 벗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게.
아무도 그런 주장 안 했는데. 다른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임기 중에 다 못 쓴다는 게 뇌물이 아니라는 무슨 반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뇌물을 받아서 다 못 쓰면 뇌물이 안 된다는 법리가 있나요? 저는 이 논리가 너무 이상하고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문제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부인 못하는 거죠. 블랙리스트 일련의 과정 전부를 책임을 묻는 거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묻는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낳았을 뿐인데 그 자식이 나중에 살인범이 됐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냐. 본인은 무릎을 친 비유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아마 살인범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또는 뭐 문체부들의 조윤선 장관이나 이런 그런 부하 직원을 의미하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자신은 뭐 그냥 대통령으로서 문제 있다고 한번 지적했을 뿐인 어머니 이 정도로 비유한 것 같은데 일단 비유가 아주 안 좋아요. 이 비유 자체가 아주 나쁜 상상을 하게 하는 나쁜 비유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들면 뭐 무슨 생각이 바로 드냐면 살인범을 낳기만 한 게 아니라 살인하라고 교사까지 한 엄마니까 더 나쁘게 상상이 되거든요. 네, 지시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거죠. 문제단체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말이 지시지 그러면 뭐. 편하게 농담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안 좋고 논리 전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본 당사자로서 오랫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듣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논지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훌륭한 변호사들하고 같이 재판을 받다 보면 근데 제가 생각해도 구멍이 많은 논지여서 이분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한테는.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청와대가 세월호 재조사를 위해서 제2기 특별조사위 꾸리겠다라는 조선일보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긴 어렵다고 봐서 대통령 업무 지시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특조위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법을 통해서는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간도 걸리고 조선일보는 참 세월호 재조사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하고 특히나 관심이 많은데 이게 대통령의 의지를 그만큼 보여주는 거죠. 네, 지난 시간 동안 세월호에 세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도 그렇고 세월호를 재조사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어요. 조선일보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여하간 대통령 직속기구로 특조위를 둔다는 거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미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감사원이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발표했는데 당장 감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과 규정에 감사 착수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런 요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직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부정적 입장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감사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어제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도 잠깐 문제 제기됐었는데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할 핵심적인 요직에 실제로 지난 10년간 4대강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4대강 업무를 진행시킨 관료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 감사의 대상이 될 사람이 감사를 할 자리에 가 있어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0년 동안 이 4대강 관련 일을 지켜본 전문가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감사원 내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감사원 자체도 거꾸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지난 감사를 3번이나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요청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직은 바뀐 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주요 장관들도 아직 결정도 안 됐고요. 오늘 총리 청문회 하는 거죠? 예. 네, 오늘 내일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 근데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틸 수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네, 그냥 지금 뭉개고는 있는 건데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총리 인준 얘기 나오겠죠? 네, 총리 인준 있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이낙연 후보자가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청문회 일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진 사퇴 촉구하고. 보이콧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원래 이제 정권 출범 초기에 가장 먼저 정권을 흔드는 방식이 강요들 구성할 때 이런 청문회 때 한두 명 낙마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선 패배 후유증도 좀 달래고 힘이 빠진 지지자들도 좀 결속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보니까 보이콧 얘기하지만 청문위원이 총 13명인데 자유한국당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원 다 보이콧해도 청문회는 그냥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막 해야 되는데 상대 정당 혹은 이 후보에 대해서. 근데 이런 공격을 할 자리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이콧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이콧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네, 물론 표결 절차도 남아있긴 한데요. 이 과반 출석의 과반 표결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국회 지형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여하간 청문회 참여해서 따지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는 게 정치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자기들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 관한하는. 자, 제목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에서 새로운 완전한 유해 발견됐다고 했는데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이영숙 씨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네, 계속 이 뉴스는 저희가 단신으로 전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직속기구로 특정이도 나온다고 하고 저희도 좀 이 지금까지 나온 유해들 관련해서 좀 모아서 한 번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K 용역 수수 때문에 만들었다. 거기서 글로 돈을 빼내려고 만들었다. 라는 인식이 있고 혐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주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두 소진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말은 그래서 5년 안에 소진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뇌물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어진 논지 같은데 아니 누가 그 미르 K 재단 재산을 임기 내에 소진하려고 했다고 몰아친 적이 없잖아요. 일단. 네, 현지 주머니에 들어온 돈 한 푼도 없다 그 논리죠. 네, 그러니까 미르 K 재단을 만든 게 임기 2년 남겨놓고니까 5년 내에 소진될 수 없다는 건 사실관계도 맞지 않지만 이렇게 임기 내에 다 소진하려고 했지 이런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혐의를 스스로 씌운 다음에 스스로 벗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게. 아무도 그런 주장 안 했는데 다른 변명.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그걸 굳이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잖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본인 의식 속에서 나는 죄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부당하게 핍박받고 있다. 자, 이 수갑을 봐라.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수갑을 통해 드러낸 것 같아요. 예. 봐, 내가 이렇게 수갑까지 찼다. 난 죄 없는데. 그런 마음인가 아닌가 여전히. 수갑을 통해서 수갑을 일부러 드러냈네. 네, 선택한 거죠. 그 모습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자, 최순실 씨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법정에서. 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만들면 우연의 남발이라고 욕먹어요. 영어를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수갑을 드러낸 장면이었어요.
네, 출석할 때 그렇게 원래 했죠. 마음이 잘 안 드러나는 표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수갑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는구나. 왜냐하면은 이거 가리게 해주거든요. 네, 통상 이제까지 가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네. 사건 관련자들은요. 호송관들이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무조건 다 드러내야 되는데 요즘은 다 가리게 해줘요. 물어도 보고 가리겠냐고. 굳이 안 가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다른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은 다 가리고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수건을 감든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용도 있다고 해요. 조윤선 전 장관은 제 기억으로 옷으로 이렇게 옷으로 가렸던 것 코트 같고. 같은 자켓으로요. 그렇게 네, 어제 대비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섰습니다. 수의 대신에 남색 정장에 검은색 구두를 신었고요. 가슴 왼편에는 수번 503번이 적힌 동그란 플라스틱 배지를 달았습니다. 수번 위에는 나대 불트라고 쓰여 있었는데 나는 이번 사건 공범들을 표시하는 말이고 대는 대기업 뇌물, 불은 블랙리스트, 치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등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는 글자들을 압축한 뜻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일을 정한 거군요. 네. 이게 어디다 한번 얘기했지만 좀 대단한 의원이자 의원이라고. 만약에 영화 그러니까 같은 날 오전에 오후에 뭐 추도식과 최초의 공판 전직 대통령 또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바로 취임한 대통령 이렇게 엇갈리는 거는 영화를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저는 또 한 사람이 인상적인 분이 유영하 변호사였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아직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혐의들을 어떻게 대처나가고 논지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볼 수 있는 말들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 조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정말 되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오랜 기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제가 오래 받아봤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오랜 기간 받아본 사람으로서 이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서 이 워딩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게 예를 들어서요. 미르 K재단을 플레이그라운드와 더